고결한 정신, 영혼에도 화려한 예복이 있다. 그것은 용기와 기백으로 마음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그러나 고결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은 관대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고결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항상 적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행동으로는 더욱 훌륭하게 보여준다. 특히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빛난다. 그는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활용하여 복수를 너그러운 행동으로 바꾼다. 또한 이는 타인을 다스리는 최고의 덕목이며 정치에 가장 빛나는 장식과도 같다. 고결한 정신은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지 않으며 어떠한 꾸밈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진정한 실력에서 비롯되었을 때조차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줄 안다. 다시 한번 숙고하라. 신중함은 사물을 2번 살펴보는 데서 나온다. 특히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두어라. 그러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결정을 확인하고 뒷받침할 기회를 얻게 된다. 무언가를 줄 때는 빠르게 주기보다는 신중하게 주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오랫동안 바라던 것은 언제나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반대로 거절해야 할 때는 그 방식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아니요라는 말을 바로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어 그것이 덜 가혹하게 들리도록 하라.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강한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기 마련이며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진다. 누군가가 빠르게 요청하면 천천히 응답하라. 그러면 그의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모두가 미쳤을 때는 혼자만 제정신인 것보다 차라리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모두가 미쳤다면 당신도 그들과 같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만 제정신이라면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때때로 가장 현명한 지혜는 모르는 척하거나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며 다수는 무지하다. 혼자 살아가려면 신과 같은 성인이 되거나 완전히 야만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 격언을 조금 수정하고 싶다. 혼자 미치느니 차라리 다수와 함께 이성을 지키는 것이 낫다. 일부 사람들은 허황된 것들을 좇으며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려 한다. 그러나 결국 가장 현명한 길은 이성과 균형을 유지하며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삶에 필요한 것을 2배로 준비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삶도 2배로 풍요로워진다. 단 하나의 것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자원이든 하나로 제한하지 마라.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2배로 준비하라. 특히 이익, 후회, 그리고 즐거움의 원천을 늘려라. 달조차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인간의 나약한 의지에 의존하는 것들은 달보다도 더 변덕스럽다. 인간의 나약함을 대비하여 충분한 자원을 비축하라. 행복과 이익의 원천을 늘리는 것은 삶의 중요한 원칙이다. 자연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을 2개씩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도 의존하는 것들을 2배로 준비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스스로 어리석음과 불쾌함을 떠안게 될 뿐이다. 신중함을 발휘하여 반대하는 습관을 경계하라.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때로는 재치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완고한 사람은 거의 항상 어리석다.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운 대화를 쓸데없는 논쟁으로 변질시키며 정작 관계가 없는 타인보다 오히려 자신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더 적대적으로 군다. 가장 달콤한 순간일수록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반대하는 태도는 종종 행복한 시간을 망쳐버린다. 무례함에 악의를 더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남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뿐이다. 본질을 파악하라. 당면한 일의 핵심을 짚어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은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며 쓸데없는 말과 무의미한 논리를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문제의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도 듣는 사람도 지치게 만들 뿐 중요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일은 사고가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난다. 그들은 장애물을 치우는 법을 모르며 그냥 두는 것이 나을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시간이 부족해진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에게 충분하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한 명의 훌륭한 친구는 로마 전체, 나아가 온 우주를 대신할 수 있다. 스스로 그런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지혜와 안목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면 왜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겠는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라. 최고의 행복은 최고 신과 닮아가는 것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야만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면에서 지혜로운 자이며 모든 면에서 신과도 같다. 메가라 학파의 철학자 스틸폰 스토퍼는 아내, 자식, 모든 재산을 화재로 잃은 후 폐허 속에서 걸어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내버려 두어라. 특히 바다가 거칠어질 때, 즉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더욱 그렇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안전한 항구로 피신하여 파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때때로 치료법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자연의 흐름과 도덕의 원칙을 믿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어라. 현명한 의사는 언제 치료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안다. 때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기술이 된다.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소란을 잠재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상황에 순응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승리할 것이다. 작은 일에도 물은 쉽게 흐려진다. 하지만 억지로 맑게 만들려 하면 더 흐려질 뿐이며 그냥 두어야만 다시 맑아진다.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정리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불운한 날을 알아두어라. 그런 날은 분명 존재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 있다. 전략을 바꿔도 운이 나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운을 몇 번 시험해보고 좋지 않다면 물러나라. 이해력에도 흐름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언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훌륭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편지를 쓰는 것도 운이 따라야 한다. 모든 완벽함은 적절한 순간을 만나야만 빛을 발한다. 심지어 아름다움조차도 언제나 돋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성은 때로 숨어버리고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너무 적게 하기도 한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순간이 있어야 제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날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엉망이 되지만 어떤 날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이 순조롭다. 그런 날에는 지능이 또렷하고 기질이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가 행운의 별이 된다. 그러니 그런 날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하지만 하루 동안의 작은 불운 하나 때문에 그날을 완전히 나쁜 날로 단정 짓지 마라. 반대로 작은 행운 하나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과신해서도 안 된다.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찾아라. 이것이야말로 탁월한 안목을 지닌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이다. 꿀벌은 단숨에 꽃의 단맛을 찾아가고 독사는 독을 만들기 위해 쓴맛을 찾아간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취향도 각기 다르다. 어떤 이는 가장 좋은 것을 찾고 어떤 이는 가장 나쁜 것을 찾는다. 어떤 것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좋은 점이 있다. 특히 책은 상상 속에서라도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불행하여 수많은 장점 속에서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어 이를 과장하고 비판한다. 그들은 정신과 지성의 쓰레기 수집가처럼 결점과 흠결을 짊어진 채 살아간다. 이는 섬세함의 증거가 아니라 판단력 부족에 대한 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쓴맛에 만족하며 결점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더 행복한 취향을 지녔다. 그들은 수많은 결점 속에서도
단 하나의 장점을 찾아낼 줄 안다. 운이 좋게도 행복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자주 찾아온다. 자신만을 믿지 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말이다. 자기 만족은 결국 경멸만을 불러온다. 스스로를 칭찬하면 결국 타인에게 빚을 지게 된다.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에게 듣는 것은 제대로 될 수 없는 일이다. 혼잣말을 하는 것은 광기광치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말에만 귀 기울이는 것은 두 배로 어리석은 짓이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귀를 괴롭히며 내 말이 맞지 또는 알겠지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들은 칭찬과 인정이 필요해 남들에게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며 동시에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한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마치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듣고 싶어 한다. 자기 대화를 더욱 과장되게 치장하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앞다투어 맞는 말이야 라고 아첨한다. 상대가 먼저 옳은 편을 선택했다고 해서 고집스럽게 틀린 편을 옹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이미 패배한 싸움에 뛰어드는 것과 같으며 결국 수치스럽게 무너질 것이다. 나쁜 것은 좋은 것을 이길 수 없다. 상대가 먼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은 영리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에 반해 당신이 틀린 선택을 고집스럽게 방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행동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말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말 실수보다 행동의 실수는 더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무지는 진실보다 반대를, 유익함보다 논쟁을 더 선호하게 만든다. 하지만 신중한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따르는 법이다. 그것이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이었기 때문이든 아니면 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든 말이다. 만약 상대가 어리석은 자라면 그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입장을 바꾸고 스스로의 위치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를 몰아내고 싶다면 당신이 옳은 입장을 먼저 받아들여라. 그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최선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그의 완고함이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평범함을 피하려고 억지로 역설적일 필요는 없다. 극단은 모두 신뢰를 잃게 만든다. 우리의 품위를 위협하는 것은 곧 어리석음의 한 형태이다. 역설 패러독스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일종의 기만치만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허위가 드러나면 결국 불명예를 초래한다. 역설은 일시적으로 매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치에서 그것은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덕대의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개 역설을 이용하여 어리석은 자들을 놀라게 하고 현명한 자들을 예언자로 만든다. 그러나 역설은 불완전한 판단력과 신중함의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그것은 거짓 혹은 불확실성에 기반하며 결국 품위를 위험에 빠뜨린다. 양보하며 들어가고 승리하며 나오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심지어 종교적 가르침에서도 우리의 기독교 교사들은 이러한 성스러운 교묘함을 권장한다. 이것은 중요한 위장술로 상대방의 의지를 사로잡는 데 사용된다. 겉으로는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을 여는 수단일 뿐이다. 어떤 일이든 혼란스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첫마디가 늘 아니오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조심하라. 그들의 저항을 이미 감지했다면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격언은 숨겨진 의도에 관한 원칙들과 관련이 있으며 같은 수준의 섬세함과 전략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 사물은 겉모습 그대로가 아닌 경우가 많다. 피상적인 것만 보는 무지는 더 깊이 들어가면 실망으로 변한다. 모든 것에서 기만이 먼저 나타나고 그 뒤를 어리석은 자들이 따라가며 뜻없는 천박함 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항상 마지막에 시간과 함께 절뚝거리며 따라온다. 신중한 사람은
한쪽 귀는 기만에 내어주더라도 다른 한쪽 귀는 반드시 진실을 위해 남겨둔다. 그들은 자연히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 기만은 언제나 표면적이며 피상적인 사람일수록 기만에 쉽게 빠진다. 반면 통찰력은 세상의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숨어 있다. 그렇기에 현명한 자들과 신중한 자들 사이에서 더욱 존중받는다. 닫혀있지 마라.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조언이 필요하다. 듣지 않는 사람은 가망이 없다. 가장 독립적인 사람조차도 우호적인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군주들조차도 타인에게 배우는 것을 기뻐한다. 어떤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아무도 감히 붙잡아 주지 않으므로 결국 무너진다.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우정을 받아들일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도움이 들어올 수 있다.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충고하고 꾸짖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신뢰는 그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며 그의 충성심과 신중함을 높이 평가하는 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우리의 존경과 권위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믿을 만한 조언자가 되어 줄 충실한 거울이 필요하다. 그 거울을 소중히 여긴다면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화에 능숙하라. 대화의 기술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어떤 인간 활동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며 그만큼 흔하게 이루어진다. 대화 속에서 우리는 평가받고 결과를 얻는다. 편지를 쓰는데도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대화는 더욱 그렇다. 글은 생각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지만 말은 즉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말투를 통해 그 사람의 사고와 지성을 빠르게 파악한다. 고대의 현자는 말했다. 말하라. 그러면 너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대화의 기술이란 특별한 기교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격이 높은 자리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며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야 한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질과 지성에 맞추어야 한다. 말을 검열하는 사람이 되려 하면 단순한 문법가로 보일 것이며 말의 심판자가 되려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게 된다. 결국 대화를 나눌 기회를 잃게 된다. 대화에서는 웅변보다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타인이 비난을 받도록 하라. 이는 악의를 피하는 방어책이며 통치자들에게는 중요한 전략이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 지도록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더 뛰어난 전략에서 비롯된다.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희생양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그의 야망이 스스로를 타겟으로 만들게 하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법을 알아야 한다. 본질적인 가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실질적인 가치를 따지거나 내면의 깊이를 찾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대개 다수가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며 남들이 관심을 보이는 곳에 끌린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칭찬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적절한 명성을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만 지나치게 꾸며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전문가로 여기고 싶어하며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가 되고 싶어한다. 어떤 것이 쉽거나 흔하다고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가치를 낮춰 보이게 만든다. 사람들은 독특한 것에 끌리며 이는 감각뿐만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도 자극한다.